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행보는 표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듯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부족하고 내부 반발과 여야 갈등 속에서 무의미한 몸부림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성장을 앞세운 듯했으나 당내 강경파와 충돌하고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도 실패하며 실질적인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를 논하기보다 본인의 재판을 대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완화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출신 의원들의 반발과 양대 노총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말았습니다. 노동 문제를 다루면서도 노동계와 제대로 된 조율조차 하지 못하는 이 대표의 무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 이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당 정책위가 내놓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3조 원이 그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이 대표의 지도력이 약하고 당내 의견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읽는 것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과 관련된 외국인 간첩죄 개정안조차 당내 조율에 실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아닌 말뿐인 변화를 외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협상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도 실패하며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연금개혁 문제를 다룰 때 민주당이 기존에 주장하던 소득 대체율 50%에서 44%까지 낮추며 타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아무런 개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당과의 협상력을 잃은 정치인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속세 개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폐지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세 개편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지도자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과의 협상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며 정쟁을 일으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여전히 반기업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주주들에게 확대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면서 기업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중도보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정책은 기존 민주당의 반기업 정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기업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단순한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 부족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내 강경파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강하게 반대하며 이를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이 대표의 친기업적 발언과 정책을 두고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강경파 의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 강성파들의 압박에 못 이겨 이 대표는 이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조차 정책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 발언 역시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외교에서 균형 외교를 중시해왔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나치게 미국에 기울어진 것으로 평가받으며 당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당내 소통과 조율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연금개혁과 상속세 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당내 반발이 컸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향하는데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과 상속세 개편안은 보수적인 정책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당내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반발로 인해 이 대표는 자신이 내세운 개혁안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이는 그의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그는 기존 민주당 정체성과 차별화되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 본인의 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는 각종 법적 문제로 기소되어 있으며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법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실험은 이미 실패했으며 남은 것은 본인의 사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쌍방울 그룹과의 유착 의혹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개혁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들은 이제 그의 무책임한 정치 행보의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꼼수를 부리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받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정치를 논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며 본인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무능한 지도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